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죠? 가상 코인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운영하는 그 안에 있는 내장된 기술이 하나가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내용입니다.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으로, 화폐로 우리가 운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비트코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런 비트코인 이외에도 우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,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또 많이 쓰는 또 우리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하도록 하고요.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블록체인입니다.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원장 관리 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잖아요. 그래서 돈을 1,000원을 입금하고 1,000원을 출금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, 이런 것들을 모두 원장이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에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궁금한 게 있겠죠. 왜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지? 그냥 은행을 이용하면 되는데, 그죠? 근데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의 블록은 관리 대상 데이터, 즉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했다 라는 내용,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거죠. 이런 거래 데이터들이 계속 여기서 쌓입니다.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쌓이는데 이거를 서로 나눠 가져요. 나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 갖고 있고, 우리가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이 블록체인을 서로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홍길동한테 100원을 줬다 그렇게 되면, 제가 홍길동한테 100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랑 홍길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그 거래 내용이 이 안에 저장이 됩니다. 서로. 자,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인데, 이 블록체인을 도대체 왜 쓰는지,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왜 사용이 되고 또 이 비트코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이 있어서 이거를 보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보셨죠? 이 블록체인을 우리가 화폐로 우리가 화폐 쪽에다가 적용한 게 우리 비트코인입니다. 이 비트코인. 이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이제 돈이죠. 화폐죠. 화폐인데 가상화폐입니다. 이 가상화폐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이렇게 분산이 돼요. 즉 누가 누구한테 이 비트코인을 얼마를 줬다, 또 이런 거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.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이 돼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분마다 한 번씩 이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트코인 거래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10분마다 한 번씩 누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줬고 이런 것들이 다 거래 내용이 계속 공유가 돼요. 그거를 우리가 원장이라 그랬죠. 자,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거에는 이 중앙집, 즉 은행에만 거래 정보를 해요. 그죠? 거래 정보가 있으면 내가 은행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제가 홍길동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홍길동한테 얼마 보내는지를 이 은행이 중앙거래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은행이 모든 거래 기록을 다 관리해요. 근데 지금 비트코인, 즉 블록체인은 그런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없습니다. 중앙은행이 없고 그거를 대신해서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하는데, 이 피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대 개인이라는 의미입니다. 즉 모든 개인들과 개인들이 서로 자기가 거래했던 내용들을 다 공유해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. 그거를 피어 투 피어 방식의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암호화해서 개인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, 만약에 누가 거래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라는 게, 여기 보면 이제 문제
그 얘기가 나오죠. 뭐냐면 다른 사람이,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는데 둘이 분쟁이 일어나요. 그럼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래 원장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. 그죠?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 거래 원장이 원래대로 있을 건데 만약에 누가 해킹을 하거나 이거를 가지고 불법으로 이거를 변조를 하게 되면 그 변조하는 것들이 우리가 한 컴퓨터만 변조가 될 겁니다.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래 내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에 다 나눠서 다 똑같은 내용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.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해서 그걸 다 변조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그 변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죠. 물론 은행에서 이용하는 중앙집중식의 그런 원장 관리, 그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 은행이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즉 한 군데에 종속적인 게 되죠. 그죠? 한 군데에 종속적인 게 되는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 은행이라는 곳 또는 정부 또는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정보가 집중되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나눠서 이거를 처리해주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블록체인은 보안성과 투명성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.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블록체인은 다양한 곳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은행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블록체인은 제3기관이 필요가 없는 즉 피어투피어로 나눠서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죠?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중개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소한테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게 없이 바로 개인 대 개인, 내가 집을 팔고 집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거래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중심 시스템, 즉 가운데 어떤 그런 정보가 집중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그런 모든 곳에다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부동산 거래도 있고요.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해운과 항만, 그 다음에 물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주식거래에서 주주 명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. 식품 원산지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이 식품 추적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도 하는 것도 있고요. 의약품 관리 추적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. 즉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돈이 화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 내역 있잖아요. 이런 거래 내역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한 군데서 집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저장해서 우리가 이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보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거래 장부 관리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적용해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활용을 하려고요. 뭐 중고 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되겠죠.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거래가 그러니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. 꼭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이 많죠.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이런 거래라든가 이런 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활용 기술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